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의 김연주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차트는요, 이 배당의 중요성과 이 초과 배당에 대한 절세 효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용한 합리적인 돈의 흐름 세팅하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중소기업의 현 주소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중소기업의 기업을 창업하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신 이 중소기업의 대표님들께서는 사실 이 기업의 성장만을 지금 많이 생각을 지금까지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배당하는 것은 정말 상상을 못했던 그런 일이죠. 그리고 기업 발전만을 생각하면서 기술 투자를 위해서는 무조건 회사에 유보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비상장 기업은요, 갈수록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갈수록 이 기업이 살이 점점점 더 많이 쪄갔죠. 아주 그냥 기업이 턴실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이 기업의 지속적인 상승이 계속 기업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한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속을 예상하는 시점에는 이 기업의 가치의 절반을 상속세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 현실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남아있는 이 상속인들이요, 이 기업 상속의 재원 마련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상속세를 직면하게 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이 기업, 장수기업, 우량 기업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가 세계적인 1위 콘돔 제조회사였던 유니더스라든지 손톱깎이 회사였던 3세븐의 이런 기업 매각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배당을 하지 않고 계속 쌓아둔 잉여금으로 인해서 이 잉여금은 기업 가치에 온전히 다 반영이 되고요. 상속이 되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이 상속세라는 거대한 세금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대한 상속의 이 산을 어떻게 넘어올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이 사전 증여를 통해서 기업의 지분 구조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자분께서 보다 건강할 때 기업의 지배 구조, 대표자분들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지분을 자녀나 배우자분에게 분산을 사전에 해서 증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사전 증여를 통해서 증여세는 물론 발생하죠. 하지만 돈의 주인을 명확하게 신고해 놓는다면 이 기업의 주식 가치가 더 높아지기 전에 이미 이전이 되었죠.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의 과세 대상은요, 감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속세를 줄이는 합법적인 아주 중요한 절세 전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증여세 신고로 돈이 흘러가는 길을 합법적으로 만들어 주었죠. 그런 증여한 주식 가치가 지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해 나간다면 증여는 증여세 이상의 그 가치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업주가 직면하게 되는 이 거액의 상속세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특히 장수기업, 백년기업, 계속기업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배당을 통한 이익 분산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배당 정책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전 증여를 통해서 대표자에게 집중되어 있는 지분을 자녀, 배우자에게 이렇게 분산을 시키는 거죠. 자녀에게 지분 분산, 증여를, 사전 증여를 통해서 증여로 분산을 시키고요. 그리고 누적된 이 잉여금을 정기적인 배당, 중간 배당, 그리고 요즘 가장 핫 트렌드인 이 주주 간의 차등 배당을 통해서 합리적인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합법적으로 꼬리표가 달린 돈이죠. 증여 신고를 했기 때문에 돈의 귀속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출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배우자나 자녀의 그 자금 출처를 설명하고요. 소명할 수 있는 명확한 준비 자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의 이 자산 증식을 위한 합법적인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적인 배당 정책을 통해서 법인에 누적되어 있는 미처분 이익 잉여금을 분산시키고요. 증가하는 비상장 주식 가치를 주기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해야 될까요? 이 비상장 주식 평가를 주기적으로 함으로써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예상하게 되고요. 이러한 비상장 주식 평가를 통해
결국 미래에 부담하게 될 상속세를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이 상속세를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상속 재원을 마련을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배당의 요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되는데요. 이 대차대조표의 순자산가액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를 하는 그 금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을 해 나가야 됩니다. 순자산가액에서요, 자본금, 그리고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 그리고 그 결산기에 해야 될 이익준비금,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미실현 이익을 차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금 배당의 10%는 반드시 이익준비금으로 적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배당은 주주총회 보통 결의 사항이고요. 이사의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총이나 이사의 결의로부터 1개월 내에 이 배당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배당금 지급 청구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자, 이 배당의 종류는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정기배당인데요. 이 정기배당은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배당은 현물배당을 할 수도 있고요.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현금배당, 그리고 유가증권으로 지급하는 현물배당, 주식배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기배당은요, 보통 주주총회 보통 결의 사항이면서 이사의 결의로도 가능합니다. 과세년도 종료일의 다음에 3월 내에 배당을 결의하고요. 1개월 내에 이 배당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 중간배당은요, 영업연도 중 1회에 한해서 일정한 날을 정해서 현금 배당을 하거나 현물 배당을 해야 됩니다. 정관에 중간배당의 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사의 결의사항입니다. 주식배당은 인정되지 않지만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으로는 배당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초과배당입니다. 이 초과배당은 보유한 지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을 받지 아니하고요. 주주 간의 배당률을 달리해서 배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 주주가 배당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주주에 따라서 이 배당률을 다르게 지급함으로써 일부 주주가 자신의 지분율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는 것을 초과배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 초과배당의 절세 구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정을 이렇게 할게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부모가 있고요. 이 회사의 주주인 자녀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부모에게 배당을 주었습니다. 배당을 줄 때는 배당 소득세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이 배당을 받은 부모가 자녀에게 이 돈을 줄 때는 바로 이 증여세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배당과 증여, 이 두 가지가 합쳐지겠죠. 근데 이런 구조를 가져가지 않고요. 만약에 이 회사에서 주주인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배당을 주는데 최대 주주인 부모가 받아야 될 그 배당을 다 몰아서 자녀에게 다 몰아서 초과 배당을 한다고 했었을 때 이 자녀는 이 초과 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한 번 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보시면 배당금에 대해서 부모가 내야 했던 소득세, 증여를 통해서 자녀가 내야 되었던 증여세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자녀가 초과 배당을 받는 소득세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구조가 아닌 이 자녀에게 모든 그 배당을 몰아서 주는 그 구조를 갖고 갔을 때는 증여세 상당액의 절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상증법상 계산된 초과 배당의 증여이익이 소득세보다 큰 경우는 이렇게 큰 경우는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됨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가정을요. 주식 보유 비율이 90%, 성인 아들이 10%, 그리고 20억 원을 배당하고요. 아버지가 받은 배당 전액을 다 아들에게 전액 초과 배당한다는 가정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10년 내에 아버지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없고 배당 소득만 있다는 가정 하에서 계산이 한번 되어 봤습니다. 자, 이것을 가정한 수치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차등 배당에 대한 증여세, 차등 배당에 대한 소득세, 소득세가 증여세보다 차등 배당에 대해서 더 큰 거죠. 그래서 세법상은 이것을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요. 결과적으로 아들에게 초과 배당을 직접 한 경우 차등 배당에 대해서 증여세보다 소득세액이 더 크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차등 배당, 초과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 한 번으로 과세가 마무리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초과 배당은 증여세 상당액에 대한 절세 효과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이 구조가 이제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보시면요. 가정을 하나 더 들겠습니다. 그러면 초과 배당에서 이 소득세만 과세가 되는 그 구조에서 얼만큼을 배당을 했었을 때 소득세만 내게 되는 것일까? 그 전제는요. 한 주를 보유한 성인 자녀가 가정이죠. 부모로부터 10년 내에 사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이 초과 배당액의 증여세 그리고 소득세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요. 결국 56억 이하의 초과 배당을 했었을 때는 증여세 없이 소득세만 과세하는 걸로 되는 것입니다. 자, 초과 배당에 대한 그럼 이번에는 증여세 과세 요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특수 관계자 간의 초과 배당이 이루어지는데요. 법인이 배당하는 경우에 그 법인의 최대 주주, 조금 전에 예를 보았던 아버지, 부모님이 최대 주주이고 그 특수 관계자인 아들이 이 회사의 주주로서 초과 배당을 받는 경우에 이 초과 배당 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초과 배당액에 대해서 증여세액이 초과 배당액의 소득세보다 작은 경우 결과적으로 이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해서 소득세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초과 배당 금액의 이 증여세보다 큰 경우는 소득세로서 과세한다는 이 규정입니다. 자, 초과 배당 증여를 할 때 과세에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이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증여 시기는 배당이 일어난 날이죠. 그리고 초과 배당 증여일 전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 증여 재산에 합산해서 과세되고요. 그리고 초과 배당 증여이익 계산 시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내에 동일한 거래이익이 있는 경우는 합산하여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해서 10%는 이익 준비금으로 반드시 적립을 해야 되고요. 배당금 지급이 한 달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초과 배당 금액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본인이 받아야 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배당을 받은 것이죠. 거기에 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이 최대 주주가 포기했던 그 비율만큼 곱한 금액이 바로 이 초과 배당 금액입니다. 자, 초과 배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고요. 초과 배당액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율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배당의 중요성과 초과 배당의 절세의 효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합법적인 돈의 흐름을 세팅하여서 거대한 그 상속의 산을 넘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스마트한 사장은 상속을 준비한다의 김연주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